오늘은 뭘로 여러분들의 맞박을 시원하게 해줄 거냐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중학교 때까지 여러 가지 증명 다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별 문제 없이 공부해 왔는데 삼각형에 관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원에 관한 거나 증명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무슨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런 걸 배우는데 여기에서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네? P이면은 Q이다 했을 때 이걸 명제라고 그러는데 명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또 스테이트먼트 어떤 말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서술되었을 때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그어졌던 화살표가 2개짜리 화살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인 명제인데 이때 이거를 충분조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필요조건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쌍방향이 그렇게 다 되게 되면은 필요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대체가 충분하니까 맞게 한다. 이런 말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필요조건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조건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에 더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충분조건은 방금 말한 대로 옳게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필요조건, 뭐가 필요해서 필요조건이라고 그러느냐? 그냥 이쪽에서 틀린 말이면 틀린 말이지. 에? 나도 무지하게 악필인데 그 글씨 못 쓰는 놈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아, 천재는 악필이니까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자, 천재이면 악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악필인 거 보면 나는 천재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의도예요. 근데 이 천재가 악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간 살을 붙여서 말하면은 생각이 워낙에 바쁘고 많으니까 그거를 쓰는데 이것이 정성스럽게 또는 차분하게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갈겨 쓰고 그냥 막 별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서는 또는 이 쓸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거나 그런 경우에 대개 악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여튼 이걸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천재이면 악필이다 이렇게 되는데 악필이면 천재이냐? 그건 아니죠. 네? 천재인 것이 악필의 충분한 조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모든 예외 없이 다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의 논리가 아주 탄탄하다면은 그런데 흔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뭐 천재는 악필이니까 악필을 가지고서는 글씨 못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걔는 악필이라는 조건이면 천재가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건 왜 그러느냐? 이런 바운더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악필이라는 바운더리가 있고 여기에 천재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재인 사람은 악필이 될 예외 없이라고 아까 그 가당차는 가정을 했으니까 천재가 다 악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필이라고 해서 천재가 반드시 다 되는 건 아니죠.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악필일 뿐이에요. 천재는 상관없이 글씨 쓰기 싫어해서는 막 그리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악필인 사람이 악필이면은 천재는 악필이니까 하면서는 글씨 못 쓰고 있는 꼬라지 보면은 그래. 그런데 너는 악필일 뿐이지 천재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건데 자, 이건 되게 어울리지 않는 예지만 우리가 천재가 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악필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천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천재인 사람이 악필이니까 이 악필은 천재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악필을 적어도 거쳐야 된다. 악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글씨 잘 쓴 사람 넌 당신 천재 자격 없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 처음에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 근데 이거는 워낙에 우리가 흔히 웃기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은 것이고, 진짜 실제 상황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죠. 사람은 포유류다. 즉 사람은 알론하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생물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포유류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포유류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죠. 사람은 포유류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자면은 포유류라는 이런 큰 범주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라는 범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은 당연히 포유류가 되는데, 포유류가 아닌 것들은 뭐냐? 사람들 가능성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포유류여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만 하면 또 어이없는 이야기니까, 옛날에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뭐 발견이란 말 자체가 누가 뭘 발견해? 이상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컬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하면서는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가서 교황청에 보고를 했죠. 거기 가니까 이러저러한 인종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존재들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판을 해주시오, 종교 재판을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종교 재판을 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거기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건 약탈을 하건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썩어빠진 가톨릭의 그런 행태 중에 하나를 이용한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짓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확대해 가지고서는 우리 인류가 뭐 어떤 미래에 외계 세계를 개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생명체의 자격을 갖춘. 근데 그 생명체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지하게, 아까는 컬럼버스 이야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고,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존재들이 적어도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런 영장류에 가까운 그런, 또는 포유류는 돼야 우리 사람들과의 동등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러지 않고 그 존재들이 만일 파충류 같은 또는 조류 같은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인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포유류를 거쳐야 된다. 포유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건, necessary 컨디션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required condition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이고, 어떤 것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장황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